어느 순간부터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갑질 논란, 갑질 횡포 이런 말들인데요. 지난 2014년 일명 땅콩 회항 사건 이후 백화점이며 택배, 음식점 등에서 종종 등장하곤 하죠. 네, 특히 서비스 업종, 감정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런 갑질 논란이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당한 횡포에 부딪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맞붙어서 싸우거나 항의하기보다는 죄송하다면서 오히려 더 굽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갑질 횡포에도 울지 못하는 우리들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은 이런 갑질의 횡포를 가까이에서 접해봤거나 아니면 갑의 역할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글쎄 아무래도 학교에서 교수와 학생 사이는 갑과 을의 관계라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권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학생들 눈치도 많이 봐야 돼서요. 어느 쪽이 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뭐 접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렇죠. 뭐 기사를 처음 통해서 많이 접해요? 접했고요. 특히 그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을 상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때로는 폭언이라든지 심지어 뭐 성희롱 이런 것들까지 경험하고 상당히 힘들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갑질 횡포를 당하게 되면 사실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화도 나고 억울한데 그걸 드러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습 속에 들어있는 이제 심리 법칙 같은 것들도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리학에서 말할 때 스마일 페이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마일은 미소 짓는 거잖아요. 네. 늘 다른 사람 앞에서 밝은 모습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속으로는 울고 있는 거죠. 특히 말씀하신 뭐 서비스업이 있다든지 감정 노동자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걸리는 그런 건데요. 이건 일본에 있는 어떤 한 교수가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분이 나스메 마코토라고 하는 분이 그 용어를 처음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진상 고객들 앞에서 웃음을 이제 유지해야 하는 거는 회사 방침이기도 하잖아요. 일명 뭐 손님은 왕이다,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이런 방침들이 많은데 이런 방침들이 아무래도 이런 영향을 또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교육을 받을 때 절대로 뭐 손님에게 그저 항의하는 손님에게 대해서 항상 반말에 이런 걸 하지 마라. 복원을 하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머리에 깊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화가 나는데 말은 못하고 얼굴로 미소 지어야 되고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점점 더 밝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고 속으로는 우는 스마일 페이스 증후군이 더 심화되는 그런 지경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갑과 을의 입장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면 저 사람 좀 화가 날 만도 한데 왜 저렇게 사람이 착해 빠졌을까? 왜 저렇게 화를 못 낼까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네. 사람들 심리는 어떤 것들이 숨어 있나요? 사실은 사회가 그런 사람을 양산하는 그런 문화잖아요. 겉으로 이렇게 뭐 자기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마라. 그리고 늘 다른 사람에게 저 예의 있게 대해라. 이런 것들이 자라면서 사회화 과정 속에서 배워지니까 그걸 학습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는 어떤 심리가 숨어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이게 늘 착한 아이 이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후군 되게 많죠. 예. 이건 뭐냐면 늘 그 부모가 부모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늘 착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착한 아들, 착한 딸로 자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아이들은 눈치가 빤해가지고 엄마가 어떨 때 나를 좋아하는가를 보거든요. 그럼 이런 행동을 할 때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자기 감정 이걸 드러내기보다는 엄마가 좋아하는 방향 쪽으로 내가 착한 모습을 보이면 뭔가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이렇게 이게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받고 싶어서 올바른 행동, 뭐 칭찬받은 행동을 많이 하는데 그게 굉장히 심한 경우에 이런 증후군까지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만약에 한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릴 때는 엄마 눈치를 보면서 엄마에게 칭찬받으려고 이걸 하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 눈치를 보고 되게 또 따라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저 사람이 뭐 심지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좋아요 같은 걸 많이 받으려고 늘 기사를 올리고 댓글을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항상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눈치 보는 그런 인생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죠. 근데 속은 사실 많이 울고 있는 거라고요. 네. 사실 제 주변에도 그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친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울더라고요. 그동안 쌓인 게 얼마나 많았는지를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예. 듣기만 해도. 이런 식으로 이제 스마일 페이스 증후군이나 착한 아이 증후군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 사회에서 그러면 솔직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항상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고요. 본인은 계속 그걸 그 스트레스를 꽉꽉 눌러놓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자기 수행을 잘 못하게 되고
그럼 사회 전체적으로도 보면 이게 하나의 마이너스인 거예요. 사실 소통이 안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충분히 최적화돼서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고 속으로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취약한 상태로 빠져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자신의 감정을 계속 억누르다 보면 한 번쯤 빵 터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스마일 페이스 증후군 그리고 착한 아이 증후군에 물든 사회 어떤 게 좀 문제라고 볼까? 이런 것들을 왜 양산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사회 자체가 저희는 상당히 집단주의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튀지 마라. 그러니까 튀는 돌이 뭐 정 맞는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늘 그러니까 자기 감정 자체를 옛날에 유교 문화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억제하고 늘 예의 있게 행동해라. 이게 학습된 그런 게 있고요.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너무 계속 쌓이다 보면 마치 휴지통 같은 경우도 비우지 않고 계속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넘쳐나게 넘치죠. 되는 거죠. 예. 게다가 심지어 어떤 뭐 저희 보면은 우리가 총을 방아쇠처럼 어느 순간은 뭔가 역치를 넘게 되면 땅 하고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심한 경우에는 뭔가 어떤 행동으로 이걸 폭발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속으로 되게 우울해져서 혼자 되게 무기력해지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일단은 이런 어려움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자체가 좀 어떻게 될까 봐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감정에 솔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감정에 솔직하려고 하니까 회사에서 그러지 마라, 뭐 주위에서 말리잖아요. 자기가 화가 났다면 화가 난 거를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화나는 걸 화나면 안 된다, 화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내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 났다는 사실을 그거는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가면을 본인도 벗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뭔가 부당한 어떤 그런 그 위협이라든지 부당한 요구가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술 있게 다른 사람 감정을 상하지 않게 어떻게 이걸 거절할 것인가 이거를 배워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충분한 숙면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개인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자기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거를 계속 오래 노출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아까처럼 땅 하고 터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사회적 인식 차원에서도 좀 개선돼야 할 것이 필요한 보이는데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자기가 본인이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늘 고객은 왕이다 이걸 강조하게 되면 결국 옴짝달싹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도 어떤 사내 어떤 교육을 시킬 때도 어떻게 해라 구체적으로 그런 거를 항상 참아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라라고 하는 걸 가르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전 예방 교육도 필요하고 혹시 만약에 감정 노동자 중에서 충분히 이 어떤 뭐 자기가 스트레스를 통제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치료나 심리 치료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줘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런 감정 노동자가 얼마나 힘들게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리 사회 전체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노력을 해야지 이게 사실 겉은 웃고 속은 우는 스마일 페이스를 많이 양산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런 것들을 쌓아놓지 않고 역할놀이식으로 해서 한번 터뜨려 보는 것도 속에 있는 우라를 좀 털어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그래서 심리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자체를 감정을 표현해 보는 훈련도 많이 있고요. 자기 주장 훈련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해보는 것, 실제로 감정을 표현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대본을 써서라도 너무 많이 쌓인 분들이라면 좀 털어내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